안녕하세요. 역사우철 티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론 수업 중 논증 게임에 대한 영상입니다. 논증 게임이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 주장을 근거와 함께 입장별로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우선 논증 게임의 자리 배치 전체 대형은 이렇습니다. 3명이 한 팀을 구성하고 여러 팀이 마주 볼 수 있도록 원형 배치할 겁니다. 가까이 가서 팀 대형을 살펴볼게요. 팀 대형은 3명의 팀원이 서로 마주보면서 언제든지 토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3인 1팀 활동으로 논증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세부 활동으로는 활동지 받기, 그 활동지에 논제를 적기, 또한 논제에 대한 주요 단어의 뜻을 적기, 입장별 생각을 근거와 함께 작성하기. 여기서 입장은요, 3가지 입장을 의미합니다. 입론, 반론, 재반론. 그러면 각각의 입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아야겠죠? 그 전에 우리는 몇 가지 단어를 알고 갑시다. 먼저 논제라는 단어, 토론할 주제를 논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론자가 논이라고 발음이 되고 뒤에 있는 제자가 붙어서 논제가 됩니다. 정확히 기존 사회 현상이나 질서에 도전 또는 질문하는 주제를 논제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도전하는, 질문하는, 변화해야 한다는,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찬성인 겁니다. 찬성 측은 왜 그러한 요구를 했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사회 현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 입장이 찬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찬성 측은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했는데 증명은 논증 구조, 논증 게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증 구조라는 것은 주장, 이유, 근거, 순서대로 나오는 구조 또는 입론, 반론, 재반론 순서대로 나오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찬성이 있다면 이것에 반대하는 측도 있겠죠. 찬성이 기존의 현상과 질서를 변화시켜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반대 측은 변화, 개선보다는 지금의 것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찬성 측 입장에 대한 반론은요, 기본적으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중심으로 검증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다른 원리를 가지고 검증을 할 겁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논증 게임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논제를 확인하십시오. 토론할 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주요 단어의 의미를 정리하십시오. 논제와 연관 있는 내용의 단어, 그러한 단어들의 정확한 개념, 의미를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논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을 작성하십시오. 주장한 이유, 그 이유에는 증거가 따라와야 하는데 증거가 무엇인지도 작성해 주십시오. 그 다음 논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할 만한 반론을 작성하십시오. 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반론하였는가? 그 이유와 증거를 작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반대 측 반론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의 재반론을 작성하십시오. 찬성 측이 주장한 것을 반대 측이 반론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반론해서 찬성 측의 주장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제시하고 증거를 작성하세요. 쉽게 풀이하면요, 찬성이 반대 측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격했고요. 그것을 방어한 것이 반대 측의 반론입니다. 막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찬성 측이 다시 한번 공격했던 무기를 강화해서 재반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을 할 때 사용할 논증 구조입니다. ARE 논증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첫 번째가 말하는,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유를 말한 다음 마지막으로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할, 설득력 있게 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장에서는 저는 A는 B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이유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A는 스몰 a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이유를 뒷받침하고 설득력 있게 할 근거가 필요하겠죠? 무엇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면, 어떤 연구자료에 의하면 A는 무엇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말하거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입론, 반론, 재반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작성하시는 거, 그리고 발표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론은 찬성 측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변화, 개선 요구에 의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면 이것을 반대하는 반론을 작성해야 합니다. 반론은 아래에 있는 원리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직접 반론과 간접 반론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반론은 사실성의 원리, 관련성의 원리, 충분성의 원리를 작용해서 반론하시면 됩니다. 찬성 측이 이야기한 이유나 근거가 사실인가, 진리인가, 정확한 것인가, 신뢰해도 될 만한 자료인가, 관련성, 논제와 연관 있는 이유를 댔는가, 근거를 제시했는가. 세 번째, 충분성, 이유와 근거가 논제에 대해서 찬성할 만한 충분한 근거인가, 충분한 이유인가, 모순적이진 않는가, 오류적인 내용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따져서 거기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면 반론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찬성 측에서 입론을 큰 A는 작은 A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큰 A는 작은 A다 라는 게 거짓이다, 오류다 란다면 큰 A가 작은 A가 아니라는 연구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연구자료에 의하면 큰 A는 작은 A가 아니라 작은 B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면 반론으로 바로잡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간접 반론은 부작용과 대안의 원리입니다. 제안한 주장의 부작용 존재 여부를 따지시거나 찬성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른 안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찬성 측 주장을 보고 나름 판단해서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반론을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반론입니다. 반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찬성 측에서 근거 보충하여 재검증해 최선의 해결책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하는 과정을 재반론이라고 합니다. 찬성 측 입론을 반대 측에서 반론합니다. 그거 아니야,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으니 자신의 주장을 보충해서, 근거를 보충해서, 이유를 보충해서 재검증하여서 반대 측의 반론을 깨는, 그리고 반대 측에서 찬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과정을 재반론이라고 합니다. 무기를 강화해서 다시 한번 맞서 싸우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논중 게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앞서서 설명해드린 논중 구조를 따라서 팀 활동으로 활동지에 작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논증 게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예시입니다. 논제가 블랑케트의 선택은 옳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블랑케트의 선택이라는 것은 주인인 스갱 아저씨를 피해서 산으로 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블랑케트의 선택이 옳다라는 것을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 먼저 입론을 작성할 겁니다. 이 논제 자체가 스갱 아저씨 입장이냐 블랑케트 입장이냐 이 차이인데요. 찬성이니까 블랑케트의 선택이 옳다라는 입장에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사진에 적혀있는 예시를 토대로 선생님이 재구성을 했습니다. 주장이 나는 블랑케트의 선택을 찬성한다. 왜냐하면 스갱 아저씨가 블랑케트를 억압했기 때문이에요. 블랑케트는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산으로 향한 것이고 그것을 만족해야 한 근거를 찾아야겠죠. 책 내용에 억압당한 블랑케트가 내가 죽더라도 자유를 위해 선택했어. 이거 나 옳다고 생각해 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게 근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찬성 입장에서 입론이 끝났으면 다음으로 반대 입장에서 찬성 측에서 얘기한 입론을 반론해야 합니다. 반론에 적혀있는 예시 내용을 보면 스갱 아저씨는 자유로움을 주려고 계속 질문을 했는데 블랑케트는 묻는 것만 대답할 뿐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라고 적혀있네요. 입론에서 스갱 아저씨는 블랑케트를 억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서 반론하기를 그거 사실 맞아? 충분한 내용을 가져온 거야? 라는 원리로 이렇게 반론을 한 겁니다. 스갱 아저씨는 분명히 블랑케트에게 자유로움을 주려고 계속 질문을 했어. 그런데 블랑케트는 묻는 것에만 대답할 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입론 쪽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찬성 입장에서 반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근거 보충 등의 방법으로 재검증해서 상대방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재반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선생님이 오른쪽에 다시 적어드렸어요. 입론 때 스갱 아저씨가 블랑케트를 억압했어. 그래서 블랑케트가 산으로 떠난 거야. 블랑케트는 자유를 원했어. 그 근거로 블랑케트가 산에 가서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이 그 근거야. 근데 반론에서 무슨 소리야? 스갱 아저씨가 블랑케트에게 자유로움을 주려고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찬성 입장에서 이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을 해야 됩니다. 스갱 아저씨가 블랑케트에게 말한 것과 질문한 것에는 산으로 가지 말라는 식의 내용만 있을 뿐 왜 블랑케트가 산에 가고 싶어 하는지, 왜 블랑케트가 자유를 원하는지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반론에서 이야기한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또한 스갱 아저씨는 블랑케트에게 자유를 주어 억압하지 않고도 산으로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스갱 아저씨는 블랑케트를 억압했고 그래서 결국 블랑케트는 산으로 가서 자신이 자유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게 되었지. 그러니 자유를 선택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블랑케트의 선택을 나는 찬성해. 이렇게 재반론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어떻게 좀 흐름이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까지 찬성 입장에서 입론, 반대 입장에서 반론, 찬성 입장에서 재반론을 하면 한 번 더 이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 입장에서 입론을 시작하고 찬성 입장에서 반론하고 반대 입장에서 재반론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활동지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논제, 입장, 이유, 근거, 반론, 재반론을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의 토론 과정을 미리 경험해 봅시다. 이게 다 끝나면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입론, 반론, 재반론을 순서대로 읽어보면서 허점, 오류 등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면 수정과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논증 게임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직접 해보시고요. 그러면 바이바이.